어른이 되면 이상하게도 칭찬의 방향이 바뀐다. 잘한다 보다는 잘 버틴다. 대단하다 보다는 그래도 참고 여기까지 왔네.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다. 계속 괜찮아야 한다는 조건. 한번 괜찮아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괜찮을 거라 기대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다고 말하는 법보다 아픈 티를 안 내는 법을 먼저 배운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넘기는 게 더 어른 같아 보였고, 지친 얼굴을 감추는 게 프로 같아 보였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답게 사는 것보다 문제없이 사는 법을 더 먼저 배웠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문제없어 보이기 위해 너무 많은 걸 숨겨왔다. 이상하다. 분명히 해야 할 건 다 하고 있고 도망치지도 않았고 포기한 것도 아닌데 혼자 있을 때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은 왜 이렇게 설명이 안 될까? 누군가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 그냥 괜찮지.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다. 괜찮은 부분만 골라서 말한 진실. 이 책은 그 애매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문제는 우리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너무 오래 외면해왔다는 데 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 사이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별일 아닌 것처럼 처리해왔다. 서운함, 허탈함, 외로움, 지침, 이름 붙이기도 애매한 감정들. 그 감정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말해지지 않아서 쌓여 있었을 뿐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많이 다그친 사람은 세상도 타인도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넌 아직 괜찮은 편이잖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이 말들은 나를 망가뜨리려던 말이 아니라 버티게 하려던 말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책에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 나는 나에게 늘 공정하려 했지만 사실 그건 공정함이 아니라 지나친 엄격함이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유난히 냉정했다. 남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그건 핑계야라고 말했다. 그렇게 나에게만 휴식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괜찮아라는 말은 정말 편리하다. 상대를 안심시키고 더 묻지 않게 만들고 대화를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더 말하기 싫어서 괜찮다고 말한다. 그 말 뒤에는 이런 감정들이 숨어 있다. 서운했지만 예민한 사람 될까봐 삼켜버린 말, 기대했지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겨버린 실망, 외로웠지만 어른이면 참아야 할 것 같아 혼자 견딘 밤. 책은 말한다. 감정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할 기회를 잃는다. 우리는 성숙해진 게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이해할 기회를 미뤄왔던 건 아닐까. 우리는 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을까?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선을 넘는 말에도 웃어넘기고 상처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이유, 아마도 사랑받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하지만 책은 이렇게 묻는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춘다.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사람, 나를 계속 뒤로 미뤄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말하는 나로 살기는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책임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아무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그건 나의 감정을 나 스스로 먼저 인정하는 삶이다. 싫으면 싫다고 느끼는 것,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 지치면 지쳤다고 말해도 되는 것, 나를 존중하지 않는 선택은 결국 누구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나를 돌보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기 위한 책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웠다. 우리는 참는 법만 배웠다. 울면 약하다고 했고, 불평하면 유난스럽다고 했고, 힘들다고 말하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야 울음을 배운다. 그것도 혼자서. 어른이 된다는 건 울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울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문장은 어깨를 토닥이는 말처럼 조용히 남는다. 우리는 쉬는 법을 모른다. 쉬면 불안하고,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진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책은 말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다. 이 문장이 많은 사람을 울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을 한 번도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린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흔들림을 이유로 나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나로 살겠다는 건 완벽해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오늘 하루가 엉망이어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조용히 약속한다. 2025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잘했다가 아니라 참았다는 말이다. 괜찮은 척을 참 잘했다. 무너질 것 같아도 일단 하루는 넘겼다. 2025년에 나는 나보다 역할을 먼저 살았다. 어른의 얼굴로, 책임 있는 말투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하루를 건너왔다. 이제는 그날을 비난하지 않기로 한다. 그땐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2025년의 마지막에 이 말을 나에게 건넨다. 이제 그만 괜찮은 척해도 돼. 괜찮은 척하던 나는 2025년에 두고 2026년에는 데려가지 않으려 한다. 2026년이 된다고 모든 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잘 모르겠는 날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지고 싶다. 나를 먼저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2026년을 살고 싶다. 나로 산다는 건 매일 잘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도 쉽지 않은 2025년을 건너온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 올해의 마지막에는 이 말 하나만 당신에게 해주자. 이만하면 충분히 잘 살았다. 그리고 2026년에는 조금 덜 괜찮아도 되는 삶을 함께 살아보자. 괜찮지 않은 날이 있어도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하루도 살아낸 하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은 척하던 나를 2025년에 두고 나로 사는 2026년을 조용히 맞이하자.